일본은 야쿠자 조직과 좌익폭력단체들의 조직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도 못 만들게 하고 호텔 등도 예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야쿠자들이 편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야쿠자 조직이 조직원들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 나서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쿠자 조직들이 최근 조직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잘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검토해서 빈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가 폭력조직 배제 조례를 만들어서 조직폭력배단체와의 거래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야쿠자는 현재 반사회적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레스토랑 예약, 차량 구매 계약, 주택임대 계약, 은행 계좌 개설 등이 모두 쉽지 않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6월에 일본 정부가 기업이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호텔이나 골프장, 음식점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폭력배를 배제하기 때문에 종종 가명으로 숙박했다가 체포되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조직원들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조직 사무실로 들이닥쳐서 전동 커터기로 철판 벽을 뚫는 등의 체포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 야쿠자 조직원이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숨만 쉬면서 생활하고 있는 야쿠자 조직들은 당시 경찰의 엄청난 체포작전과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명의를 확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결국 조만간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고 있거나 앱 사용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검거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야쿠자 조직들이 대대적인 교육에 나선 것입니다. 최근 야쿠자 조직이 조직원들을 위해 교육용 자료를 만든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조직에 들어온 야쿠자 조직원들이나 나이가 많아서 규제 조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의 조직원을 위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잘 살펴보고 반사회적 이용 금지에 대한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당신은 반사회적인 단체 조직원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경고와 함께 갑자기 사용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료 중에는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앱 리스트를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페이와 같은 전자결제 서비스 앱, 쿠폰을 배포하는 레스토랑 체인점 앱, 중고거래 및 날씨 뉴스 검색 앱 등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앱 17개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앱들이 조직원인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조심하면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한 앱들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는 할인점과 편의점 포인트 앱,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앱들은 이용자가 야쿠자인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추천합니다. 야쿠자 조직은 앱의 약관을 자세히 보지 않고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조직원들을 위해 반사회적 규칙이 있는 앱을 총 정리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글로 설명하면 잘 모르는 조직원이 있을지 몰라서 앱의 아이콘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 조직은 일본 정부와 경찰에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고 있는데 폭력 조직으로 지정해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는 불만입니다. 최근 야쿠자는 대부분 고령의 조직원만 남아있고 젊은 폭력배들은 소규모 폭력 조직으로 다 들어갔고 각자 개별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야쿠자 조직은 현재 조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사고를 칠 여유도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최근 일본 사회를 놀라게 한 야쿠자 조직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야쿠자 조직의 절연장을 전통 야쿠자 집안인 시미즈 가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제6대 시즈미 가문의 야쿠자 조직이 한 조직원에 대한 절연 사실을 공개하고 완전히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즈미 가문의 야쿠자 조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절연장을 발표한 것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저 인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 회원은 야쿠자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이며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야쿠자 조직에 있는 동안 야쿠자 활동에 대한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많은 구독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야쿠자 조직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절연의 처벌을 내린 이유가 유튜버로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야쿠자의 처분에는 파문, 절연, 제적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문은 조직의 문제를 일으켜서 추방을 의미하는 처분입니다. 조직 이름을 내걸고 마음대로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좀도둑질이나 마약을 하는 경우 쫓아내는 경우입니다. 절연은 파문에 비해 처벌이 무겁고 심각한 조직원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조직과 야쿠자 업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 자금을 횡령하거나 중대사건으로 체포되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제적은 노력이나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처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스즈미 가문의 야쿠자 조직이 발표한 절연장이 일본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야쿠자 조직들이 조직원들의 유튜버 활동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최근 들어 야쿠자 업계는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야쿠자 활동을 오래 했든지 신입 조직원이든지 관계없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조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야쿠자 유튜버들은 당당하게 어느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등의 내부 사정을 노골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 조직원 출신 유튜버끼리도 서로 거짓말이다, 뻥치고 있다라며 비난전까지 합니다. 조직을 쉽게 탈퇴하고 바로 유튜버로 등장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고참 조직원들은 매일 충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쿠자 유튜버들의 활동을 도리어 지지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조직 출신 유튜버들이 아주 멋있게 조직 활동을 포장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로 조직이 화려하게 포장되면서 갑자기 입단을 희망하는 신입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쿠자 조직들을 범죄 활동이나 내부 비리를 마구잡이로 까발리는 유튜버들 때문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쓸데없이 과장하고 황당한 주장까지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쿠자 유튜버들도 유튜브의 정책을 지키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또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 의해서 제작이 되거나 범죄자를 찬양하거나 기념하는 콘텐츠 등은 절대 유튜브에 게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야쿠자 출신 유튜버들은 야쿠자 내부 상황이나 사건 사고를 주제로 사용하면서도 검열에 걸리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쿠자들을 장난스럽게 묘사하거나 내부 사정을 엉뚱하게 폭로하는 식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유명 야쿠자 조직들은 조직의 명예와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일부 고령의 조직원들만 몇 명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지키고 있는 노인네 야쿠자들이 신용카드를 조카나 손자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동네 할인점 등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트를 적립하려고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회원 정보를 엉터리로 기재해서 할인점 포인트 앱을 다운받았다고 경찰이 체포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의 조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야쿠자 조직들이 나섰습니다. 젊은 조직원들은 안 들어오고 간혹 들어오는 젊은이들은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허세를 피우다가 체포되고 합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선 조직원들도 대부분 고령의 노인네들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스마트폰 앱을 정리하고 앱 아이콘 사진을 다운받아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고 프린트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노인네 조직원들입니다. 야쿠자 조직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정말 개고생하고 있네요.